어쩌면 이 토템과 터부라고 하는 토템과 터부라고 하는 이 논문 자체가 1912년에 1913년 사이에 출간된 작품인데, 어떤 면에서 여기서 부제로 얘기하고 있는 그 미개인과 신경증 환자의 정신적 삶 간에 일치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 우리의 인류가 아주 초창기에, 인류가 진화하는 초창기에 절대적인 가부장인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러한 독재적인 전권 하에서 자기들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는 이런 상황에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이런 신화 같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한 것을 살해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살해한 것과 죄책감은 같이 시작되면서 이게 그 죄책감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제 토템이라는 게 생겼는데, 어느 그 종족, 그 집단마다 자기 종족을 대표하는 어떤 토템이 있는데, 어떤 건 우리 한국에는 곰과 또 곰이 타이거죠. 호랑이하고 이렇게 웅녀와 그리고 호랑이의 신화가 있죠. 근데 많은 민족들이 다 이런 토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프로이드가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아직은 문명화되지 않은 이런 민족들 중에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관찰했다기보다 그 당시에 인류학자나 민족학자들의 보고를 가지고 이분은 자기의 이론의 근거를 삼았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를 살해하면서 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아버지를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지사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토템이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나온 거죠. 그런 어떤 자체적인 법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아버지를 이 자식들이 나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살해라는 존속 살해가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조계원이라는 것이 또 나오죠. 조계원. 예. 그래서 자기 종족 안에서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어쩌면 이제 에더퍼스 컴플렉스라고 할 때 오이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을 원시인들의 삶 속에서 관찰하고 실제로 이런 것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정도의 확신을 프로이드가 거의 내비쳤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개개인의 발달 역사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인류의 종이 이렇게 발달해온 것도 있는데, 우리 개별적인 인간은 우리 종으로서의 인류가 지금까지 발달해온 것이 우리 한 생애 안에 다시 반복된다고 봤어요. 굉장히 자연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사회에 나 있는 근친상간의 금지, 결국 거기서는 오이디푸스 상황에서는 신화로 나온 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 못한 사이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한 게 오이디푸스 신화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 죄의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아버지를 살해한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류가
계속 연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구체적인 환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애들은 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개통 발생이라는 것과 개체 발생이라는 얘기를 이해하죠. 개체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환경이라고 할 때는 내 삶에 내가 사는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개통 발생으로 본다면 인류가 처음 이 세상에 언제 어디서 시작하는 건지 모르지만 인류가 처음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 세대 2세대 그 다음 세대 쭉 내려오면서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개통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유전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 이걸 환경하고는 개개인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환경 이외에도 우리는 이미 타고난 게 있다 하는 부분이죠. 이거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자기가 했으니까 그걸 어쩌면 우리 지금 동물의 세계를 잘 본다면 동물의 세계에는 인류가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는 근친상간이나 존속 사례가 일어난다고 보이는 이런 동물의 세계가 많다고 보면은 우리가 인류로 어떤 문화적인 삶 그래서 사회를 이루면서 인간이 진화해 나오면서 동물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각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패턴은 거의 모든 종족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프로이드는 어느 한 종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동물로부터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거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한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종족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마다 토템이 각각 따로 있었던 게 그 흔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 원시 종족의 얘기가 한 종족의 얘기건 아니면 여러 종족의 얘기건 실제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옛날에 근친상간과 또 하나가 뭐죠? 존속 사례는 아주 큰 죄도 다스렸죠.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존속 사례는 가중쳐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엄하게 다스렸던.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계율이죠. 어쩌면 모든 종교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인류가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개의 금기는 이 터부는 이런 것은 범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어떤 법령 내지는 어떤 규칙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걸 그걸 범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더 이상 그 사회에 살 수 없도록 살해되거나 그랬겠죠. 원시 시대라고 한다면 이런 지금도 아마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본 거 아닌가 싶네요. 이 토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터부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보면 인류 문화, 인류의 진화 과정 또는 인류 문화의 형성 과정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회 조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종교가 발생하게 됐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설명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토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제기했던 이것은 엄청나게 깊은 통찰이라고 보는 측이 있고 이건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또 폄하하는 쪽도 있고 해서 이건 우리가 각자 소화해야 될 몫이죠. 많은 식구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이 가족을 돌볼 사람으로 이미 선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돌봐주고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질투심이나 투기심이 있어서 동생이나 형을 해코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한다는 게 어느 순간까지는 의식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 이상화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정말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다가 나중엔 내가 성인군자지 하고 믿게 되는 게 이게 이상화된 자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이상과 맞지 않은 어떤 생각은 억압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생각 그런 건 자기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알아서 그런 생각이 없었던 자기는 느끼지도 못하고 근원적으로 바로 억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에 일단 잡히면 바로 무의식으로 걸러서 보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방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방어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이건 난 너무 힘들어 난 피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방어는 무의식적이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방어가 대부분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계속 우리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다고 느낀다. 일부러 그런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이 방어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방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방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무의식이 자신의 의식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앉아서 옛날 같은 도승지가 임금이 있으면 도승지가 알아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임금님에게 거슬리는 보고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요즘도 뭐 비서실장이 각하께서 불편할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이런 와중에 있다 보면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알 수가 없죠. 이게 다들 어웨어니스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억압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 정서의 양가성을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랑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나한테 공격성도 생기고 엄청난 분노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랑과 미움이 항상 공존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이럴 때마다 이걸 죄책감으로 가져가지도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는 사랑하는 정서만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되죠.